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아시아나 요번에 정지가 풀렸죠. 금요일날. 그래서 풀리면서 제가 그 영상 관심 테마에서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왔다가 정지 기간이 있고 거기서 이제 풀리면은 움직임이 좀 대체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밀리거나 이거 둘 중 어차피 주식은 뭐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위로 가거나 상승하거나 하락하나 이거 두 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아나 계열에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그 매매한 이유 그리고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솔루메드 솔고바이오 최근에 셀루메드 최근에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정지 먹었다가 풀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좀 공통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정지 해제된 날이죠. 금요일날 일단 밑꼬리도 좀 달았는데 한번 볼까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전으로 가지도 않네요. 기간이 길어서. 자, 요날 보면은 아침에 셀루메드 같은 경우 엄청 시작하고 밑꼬리 길게 이거 몇 프로짜리죠? 거의 한 10% 되네. 10%쯤 밀었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갔다가 또 밀었다가 다시 올리고 얘 진짜 이때 난리 브루스였는데 이런 식으로 아침에 대체적으로 해제하는 날 이 정지가 풀리는 날 좀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뭐 100종목 중 100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IDT를 했죠. 예전부터 시총도 가볍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슈팅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매매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실시간으로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얘 같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냥 1분 봉으로 거의 시가하고서 2분 정도 2분 만에 시세 주고 밀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똑같죠. 시작하고서 1분, 2분, 3분, 4분 만에 고점 만들고 밀렸어요. 즉 그만큼 빠르게 대응이 돼야 되고 수익 줄 때 일단 챙겨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IDT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시가 베팅을 하고서 한 5% 그냥 뭐 평상시 챙기는 퍼센테이지죠. 3에서 5% 나오면은 웬만해서는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일단 챙겨요. 챙기고서 여기서 뭐 슈팅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남은 거 분할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은 본절 위협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대응 빠르셨던 분은 이런 하락하는 곳에서 대응이 됐겠지만 요거 1분 봉만에 진짜 그냥 뭐 한 7, 8% 밀었더라고요. 제가 완전 뭐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시가 매매 요거를 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요 종목군 지금 설명드리는 애들이 특성이 뭐죠?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정지를 먹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막 무상증자 요런 거 정지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기간이 좀 되죠. 셀루메드도 뭐 19년 11월부터 21년 거의 3월 거의 1년 넘게 정지 먹었네요. 셀루메드.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도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솔고바이오도 20년 2월 여기서 저점에서 21년 거의 6월 1년 반쯤 됐네요. 얘도 요정도. 그리고서 이번에 아시아나 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죠. 그래서 아시아나 이거 정지 먹었을 때 저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거다. 정지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시아나 한 달 반. 근데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 케이스였던 게 얘가 정지 먹었던 게 그때 배임? 횡령? 뭐 이런 걸로 들어갔었죠?
아니었나? 아, 맞네요. 요거 5월 27일 날 전 임원 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 뭐 여하튼 배임 혐의, 자 요런 거를 배임 혐의, 그리고서 솔고바이오 요런 애들은 뭐 보나마나 셀로메드랑 요런 애들은 이제 정지를 먹었을 때 그걸 거예요. 재무. 자, 관리 종목 지정사유 발생으로 3월 19일 19년 2월 14일이네요.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즉 얘는 내용을 보면은 영업손실, 재무로 인한 문제로 갔다가 정지됐습니다. 재무로 인해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로메드. 셀로메드도 같을 거예요. 얘도 상패 심상. 그래가지고 이런 상패 같은 게 얘도 보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결과, 즉 결국엔 재무죠. 얘도 재무로 인한 정지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종목들이 다 정지를 먹었어요. 근데 미묘하게 내용은 다르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얘는 정지 풀릴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기본적으로 재무 문제로 인한 정지는 아니었어요. 임원급의 배임 혐의. 그래가지고 플러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투타 항공사 중에 하나를, 그 사업을 그냥 죽이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막 이제 인수 얘기 나오고 막 여기저기 막 진행됐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넘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 정부 차원에서 살리기 위했던 그런 이제 탑에 있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 문제로 인한 정지가 아니었어요. 임원급의 뭐 배임 횡령 요런 거 혐의.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에는 내용은 달라요. 하지만 핵심은 얘네들이 정지를 먹었었죠. 그리고 이 정지 기간, 요런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아시아나는 한 달 반, 좀 짧죠.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재무 문제니까 그만큼 계속 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살려도 되나, 적격 심사 해도 되나, 상장 유지를 시켜도 되나, 혹시라도 여기서 뭐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 피해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거래소 측에서 계산, 뭐 이런 그 규정 같은 게 있겠죠, 내부.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지 먹은 이유랑 기간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결국은 왜 이 종목을 아침에 베팅을 할 수 있었냐,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요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정지가 길었어요. 얘네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정지를 먹는다. 무증 정지가 아니라 이런 식의 악재성 정지, 악재로 인하여 정지를 먹는다. 그러면은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나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뭐 정지 먹었으니까 매수는 못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죠? 상패 가는 거 아니야? 즉 대다수의 사람, 그리고 들고 있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특히 재무 문제로 인해 정지 들어가면은 아실 거예요. 뭐 저 종목들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무로 정지해 먹는다. 이거는 상패 공포감이 바로 눈앞까지 엄습합니다, 진짜. 그냥 눈앞에 이거 상패 먹는 거 아니야? 내 돈 진짜 종이 쪼가리 되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주식시장의 상패가 막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 흔히들 봤죠. 지나가다가, 내 종목이 아니었을 뿐이지, 지나가다가 막 옛날에 막 뉴프라이드든 막 썬코어든 막 등등 지나가면서 많이 봐요. 매년 상패 당하는 종목도 나오고 올해에도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악재로 인해서 정지를 먹으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상패 가는 거 아니야? 즉 공포감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정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공포감이 커진다. 공포감이 커지겠죠.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들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투자는 못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정지네. 1년 넘게 정지 먹었어? 뭐지? 아, 재무 잘하면 상패도 되겠네. 이런 공포감이 커져요.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근데 정지를 푼대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공포감이 그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 정지가 해제된다? 풀린다? 상장, 적격, 혹은 유지. 이 멘트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컸던 공포감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공포감이 기대감으로 반전됩니다. 회사 살아나네? 이 회사 뭐 있나? 그래도 결국 상패 가는 줄 알았는데 상패를 안 먹었네?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이 공포감이. 다들 상패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들고 있는 분들은 이거 진짜 막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상장 적격 유지를 한대. 그러면은 탈출할 수 있겠다. 이 심리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밖에서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저 회사 살리네? 거래소에서 뭘 본 거지? 그래도 뭐 재무상 아주 막 완전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만하다는 건가? 그 엄청 컸던 공포감이 기대감으로 반전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들, 아직 매수를 안 했던 사람들은 이거 살아나? 보통 여기서 핵심이 또 있는데 정지 들어가는 종목들은 특히 이제 재무악재로 들어가는 애들은 대부분 그 전에 이미 주가가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기어 내려와요. 볼까요? 대부분 재무로 갖다 문제 생기는 애들은 이미 정지 먹기 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재무가 안 좋으니까 우하향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뭐 재료 엮어서 한 번씩 해먹기는 하는데 세력주 시총이 작으니까 그 와중에 스멀스멀 내려와요. 딱 1년 2년 동안 고점 4만 원이었는데 많이 투막 났죠. 솔고바이오 얘는 보나 마나죠. 얘는 거의 4년 5년 동안 우하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재무에 문제 있어서 상패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이런 생김새를 갖고 있습니다. 왜? 재무 적자로 인해서 악재 정지 먹는 거는 1년? 반년 만에 그냥 이거 반년 동안 재무 안 나왔네? 정지 먹는 게 아니죠. 몇 년 동안 기준이 있어요. 3년인가 4년? 뭐 여하튼 연속 적자 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무 문제로 정지 먹는 애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와요. 딱 안 봐도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건이 몇 년 동안 연속 적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내려오고 이런 바닥권에서 살려? 공포감, 정지, 상패, 공포감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즉 주가는 거의 바닥권일 수밖에 없겠죠. 왜? 몇 년 내내 내려왔으니까. 몇 년 내내 내려왔으니까. 그리고서 이런 점. 자, 여기서 이제 회사가 상장 유지를 한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차트 밑바닥인데 살리네? 한번 좀 기대해볼까? 특히 어떤 심리들이 있냐면은 정지 먹기 전에 자 이게 정지 먹기 전에 500원이었죠. 이거 뭐 감자 들어가서 뭐 중간에 가격이 하락한 건데 그냥 그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아요. 자 정지 먹기 전에 500원, 6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한두 달 앞에 보니까 1000원. 조금 더 가니까 막 1200원, 1500원. 1년 전에 보니까 어디 갔어? 1년 전에 보니까 600원짜리였는데 1년 전 기준으로
1,400원이에요. 지금 주가의 2배죠. 이런 거. 이게 주식의 허점이기도 한데, 그냥 단순하게, 야, 1년 동안 반토막 났으면은, 이거 한번 기술적 반등 줄 법한 거 아니냐. 그런 심리. 그런 거 많이 있죠. 주가가, 그냥 막 미친 듯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냥, 요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가격 싼 거 아니냐. 좀 돌려줄 수 있겠지. 요런 심리. 그리고 야, 정지 먹었다가 풀리는 종목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조금 드물긴 한데, 대체적으로 정지 먹었다가 풀리면은 거기 뒤에 이제 세력이 좀 달라붙거든요. 왜? 작업을 쳐야죠. 어차피 정지 먹는 회사들은 대부분은 정상적인 회사가 거의 없어요. 재무 문제 있고 애초부터 세력들이 해먹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요. 상패 정지 먹은 종목들, 과거 것들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세력이 해먹던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시 들어와요, 세력이. 이런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매수해볼까? 라는 심리에다가 추가적으로 방금 세력이 이용한다고 했죠. 해제하는 날 시세 한번 땡겨주면은 개인들 달라붙어요. 왜?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 왔다 갔다 하다가 정지 해제되면은 일단 그 해제되는 날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 종목조에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정지 먹었던 상패 위협이던 애가 풀리니까 자연스럽게 실시간 종목조에 올라오고, 그럼 개인들이 한 번, 두 번 찔러봅니다. 얘 풀렸네? 얘 왜 올라오지? 얘 정지 먹었던 종목 아닌가? 근데 그 종목이 슈팅을 나가고 있어. 그러면 개인들이, 아시죠? 요거는 개인들은 내려오는 종목은 거의 못 삽니다. 근데 미친듯이 올라가는 종목은 잘 사요. 개인 특성이에요. 이건 심리상. 왜? 올라가는 종목은 내가 지금 20%든 25%든 사가지고 상한가 갈 것 같거든. 이 추세 타고. 근데 내려오는 종목은 내가 일정 구간 한 20% 하락 중이에요. 마이너스 20%. 여기서 매수해도 추세,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같은 느낌? 내려오고 있으니까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함부로 못 잡아요. 그러면은 세력 측에서는 이거를 냅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용하는 게 편할까요? 아침에 쥐고 혼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해가지고 밀리다가 다시 땡겨 올리면은 이제 개인들 막 이런 구간에서 달라붙겠죠. 셀로메드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얘는 엄청 격했어요. 이 움직임이 너무 나쁜 놈이었는데, 시가 해가지고 순식간에 10% 하락 VI 걸고, 그럼 이제 시가 달라붙었던 개인들 시겁해서 파야겠죠. 시가에 붙었다가 시겁해서 파는데 그 다음에 보란듯이 쭉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 쳤던 사람들이 이 종목을 한번 봤으니까 안 볼까요? 그 뒤에? 아니에요.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종목 잘못 본 게 아니었네, 요런 구간에서 또 사요. 그 다음에 또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정신 나가죠. 이 종목에 시가에서 10%, 거의 여기서 손절 치면 한 7, 8% 손절 치고 올라갈 때 샀다가 여기서 또 내려와. 바로 또 10% 손절 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정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두세 번 보면은. 내가 팔고 올라가고 이거 두 번만 봐도, 한 번만 봐도 진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데, 두 번, 세 번을 본다? 열받아 죽어요. 근데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정지 기간이 길면 길었을수록 더 강하겠죠. 들고 있던 분들의 매도 물량, 이제 공포감, 상패 위협에서 일단 탈출하니까 조금 손해라도, 돈이라도 챙겨야지. 내가 1000만원에서 마이너스 50%예요. 500밖에 못 챙기죠. 근데 상패였으면 이 500조차 못 챙겼어. 근데 그날 풀리니까 시가에 이제 이 물량을 받고 올리고서 다시 털고, 요런 케이스랑, 애초에 그냥 가끔 안 받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종목 메리트가 없으면은 그냥 밀어요. 그래, 니네 밀어, 우리 안 받아. 대신에 밑에 내려오면 받고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기간 텀이 있으면 이렇게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종목들은 아침에 안 받아주면은 일정 구간 밀고서
이런 식으로 돌려요. 기간 텀을 두고 대체적으로 얘가 유독 그랬죠. 아침에 해먹을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이날 첫날 하고 밀었다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다 잊혀요. 아, 얘 그냥 상패 면해가지고 좀 갈 줄 알았는데 죽나보다 하는데 이 시점부터 슬쩍슬쩍 막 난리 부르스 치죠. 그리고 이 조정 기간도 만만하지 않아요. 조정도 막 25% 이렇게 밀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돌리는 애들과 솔고바이오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얘는 그냥 미친듯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셀루메드랑 솔고바이오 이 두 종목은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 세력주들은 재료를 붙이기가 쉽습니다. 이것저것. 일단 바이오라는 게 항상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있어요. 야, 바이오 무언가 한방 대박 치는 거 아니야? 무언가 신약 개발이라던가 뭐 하나로 대박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바이오 쪽은 좀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심리 그리고 세력이 이용하는 포인트 그런 것까지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시아나도 뭐 바이오 섹터는 아니어서 당연히 점수상 조금 아쉽고 얘네는 그리고 또 시총도 커요. 시총도 큰데 대신에 추가적으로 갖다가 장점은 있죠. 아시아나 뭐가 있죠? 바이오 섹터는 아니에요. 네임드 이름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유명해요, 회사가. 즉 너도 나도 다 알아요. 너도 나도 알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은 저 회사 시세 주네. 슬쩍슬쩍 매수에 참가할 기회도 많아지는 겁니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매수자 사람들이 많겠죠. 이름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 이런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게 아침에 어차피 움직임은 위 아니면 아래예요. 딱 세력이 아침에 쳐 올리냐 아니면은 그냥 밀리게 냅두냐. 즉 이거에 따라서 대응만 하면 되는 건데 시가 베팅을 하고서 대응이거든요. 무조건 시가 베팅하고 이런 정지 먹고 풀리는 종목은 그냥 대응이에요. 시가 베팅을 하고 쳐올리면은 적절한 구간에서 그냥 내가 수익 실현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뭐 상한가 가고 뭐 솔고바이오처럼 뭐 미친듯이 가는 게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고바이오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한 5연상인가 엄청 많이 갔죠. 특이 케이스고 그런 게 아니라 보신 것처럼 시세를 대체적으로 한 번씩 땡겨줘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내가 시가 베팅을 했으면은 시가보다 올라오면 일단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을 챙기고 나올 거냐 아니면은 내가 시가에 샀는데 밀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응이 두 가지죠. 대부분 종목은 이런 식으로 개인들 매수 심리가 그 기간 정지한 기간 동안 있기 때문에 보통 땡겨주긴 해요. 왜? 개인들한테 넘기기 편하니까. 정지 먹은 기간이 길수록. 그래서 보통 땡겨주고 밀려버립니다. 보통은 그래요. 이게 확률이 좀 높아요. 나중에 통계로 한번 보세요. 막 정지 먹은 종목들 과거 것들 모아 보시거나. 아, 근데 차트가 안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정지 먹은 기간 때문에 땡겨 올리고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가 베팅을 했는데 쳐올리면 그냥 분할 매도만 하면 되죠. 수익 실현만 그냥 잘 챙기면 돼요. 만약에 이제 밀리면 여기서 문제인데 내가 이 회사 좀 중장기적으로 갖다가 볼 수 있냐. 일단 유지가 되면은 바로 정지 먹는 케이스는 드물어요. 당연하겠죠. 일단 해제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사에서도 무언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은 내가 분할 매수를 폭 크게 해서 탈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손절 이거 두 개만 잡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주식은 다 똑같아요. 엄청 특별한 건 없는데 대신에 저는 시가 베팅을 일단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확률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개인들 오랫동안 지켜봤고 오랫동안 정지 먹었었고 그런 회사 살아나면은 관심이 쏠리겠죠. 그리고 개인들의 특성 올라가는 종목에 달라붙는 거. 그래서 이게 좀 확률이 기본적으로 높은데 밀리는 종목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냥 한 10% 아니면 15% 밀리면 그냥 손절 치겠다. 아니면은 시가사고 10% 밀리면 분할 매수하고 2차 하락 VI 걸리면은 거기서 이제 뭐 반 매도하고 그게 나머지는 올라오면 뭐 정리한다거나 거기서 또 밀리면은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일봉 기준으로 내가 한 20% 단위로 애초에 3분할 매수를 하겠다. 시가 매수하고 마이너스 20% 거기서 다시 3분의 1분할 1분의 3 헷갈리네 3분의 1 요거 매수하고 거기서 또 20% 밀리면 3분의 1 왜? 아까처럼 밀었다가 결국에는 올라오는 회사가 또 많아요. 당연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심리를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1년 전만 해도 주가가 막 요랬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1년 전만 해도 뭐야 주가 15,000원이었는데 정지 먹었을 때 7,000원이야. 2배네? 아 요거 그럼 한 절반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그리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세력들이 이용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안 죽습니다. 뒤에 이렇게 돌려요. 확률적으로 높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뭐 근데 엄청 복잡하지는 않죠. 결국 큰 그림에서 아침에 쳐올리면은 분할 매도 아니면은 손절 아니면은 내가 분할 매수 폭 크게 해가지고 탈출할 것이냐 이것만 하면 돼요. 엄청 특별한 매매는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매매를 해서 뭐 결과적으로 아시아나가 잘 되긴 했는데 이런 정지 종목에 대해서 대신에 그건 있어요. 재무가 어찌됐든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비중은 좀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손익비 매매가 좀 나오긴 하는데 비중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그래가지고 요런 관련 정지 뭐 어떤 종목들 움직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매매할 때 틀, 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매매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고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